재고자산의 평가. 자, 평가 방법인데요. 우리가 아까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그 저가법도 인정한다라고 했었죠. 이게 저가법은 뭐였었냐면 시가하고 원가 중에 작은 거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를 인정하냐면 우리가 배우셨던 6가지 다 인정해요. 뭐냐면 우리가 개별법 배우셨죠. 그 다음에 선입선출법 배우셨는데 가급적이면 여러분 선입선출법 영어를 좀 배워주셔야 돼요. 실기 이제 영어로 돼 있거든요. 조말할 때 외우신다. 영어를. 조말할 때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죠? FI, F4, P4. 아시죠? 그 이상한 드립 많이 P4는 안 할게요, 여러분들. 아니고 퍼스트 인, 퍼스트 아웃 얘기하는 겁니다. 퍼스트 인 먼저 먼저 퍼스트 아웃 먼저 한다. 됐죠? 자, 그리고 후입선출법은 안 외우셨어요. 후입선출법은 여러분도 후입선출법이라고 있어요. 선입선출법은 FIFO라고 있습니다. 외우시고, 그 다음 우리가 총평균법, 이동평균법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5가지 배우셨을 거예요. 원가법. 그죠? 그리고 소매제고법도 여러분 인정을 합니다. 우리 백과점 같은 데에서 그냥 추정하는 방법이죠. 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저가법 할게요 라고 신고를 하면 이 6가지 방법과 비교되는 저가법의 6가지도 같이 신고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내가 만약에 총평균법으로 신고했어요. 그러면 저가법의 총평균법하고 원가법의 총평균법하고 비교하는 게 여러분들 우리가 저가법이잖아요. 무슨 말이 되겠어요? 내가 어떤 방법을 신고했다라고 하면 6가지 방법 중 하나를 신고했을 거니까 저가법도 이 6가지 하고 내가 신고한 원가법하고 대응되는 저가법에 신고를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 신고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가법 신고할 때는 시가와 비교되는 원가 산정 방법까지 같이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2가지 비교하는 거잖아요. 아시겠죠, 문제? 자, 그 다음에 평가 대상 적용단인데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이렇게 주면 됩니다. 별로 중요성 떨어져 얘는. 그래서 제품하고 상품, 판매 목적분, 그 다음에 반제품, 재고품은 우리가 미완성분이죠. 미완성분. 그렇죠? 그 다음에 원재료 우리가 구매하는 분. 그렇죠? 그 다음에 저장품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되고요. 어차피 재고자산 실기하시면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들. 굳이 그렇게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렇죠? 법인세는 실기가 훨씬 중요해요, 이론보다는. 이론은 한 문제밖에 안 나올 수도 있고, 2문제 나올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재고자산 실기할 때 날짜를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신고를 하면서요. 그죠? 신고할 때는 우리가 최초 신고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최초 신고했는데 내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변경 신고하는 게 있어요. 여기 재고자산 같은 경우에는 날짜를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그렇죠?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되냐? 왜냐면 그 날짜를 어기는 애들이 나오거든요, 시험에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해요, 보시면. 자, 우리가 재고자산의 평가는 최초 신고니까 주로 1기가 되지, 1기? 그러면 최초 신고는 언제까지 하냐면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신고기한입니다. 그럼 여러분 법인세는 몇 월 며칠까지 신고해요? 그래서 내년도 3월 말까지 신고하잖아요. 우리가 1기 최초 신고는 그러면 2기 3월 말까지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1기다라고 하면 최초 신고는 여기 2기 3월 말까지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최초 신고 기한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근데 갑자기 9월 30일은 왜 튀어나왔냐? 자, 보실게요. 무시하시고 일단 요겁니다. 얘는 좀 외워주세요. 변경 신고. 자, 우리가 변경 신고는 언제 하냐면 반대예요. 네, 여기 있죠. 변경 신고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개월까지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2기 때 변경을 하고 싶어요. 2기 때 변경을 하고 싶으면 언제까지 하라는 거예요? 2기 9월 30일 이전까지는 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날짜 외우셔야 되겠죠? 우리 시험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사업연도의 법인을 출제를 하기 때문에 좀 외워주시고. 그래서 지금 9월 30일이 등장을 한 거예요. 되시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그럼 여기 2기 3월 말이 최초 신고 기한이 되겠고요. 그죠? 내가 만약에 2기 때 변경 신고를 한다라고 하면 2기 9월 30일이 변경 신고 기한이 되겠죠, 여러분들. 이렇게. 늦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경우의 수는 세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해볼게요.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서 라이프는 후입선출법이에요. 뭐냐? 첫 번째 경우 최초 신고 기한 내에 최초 신고한 경우. 최초 신고 기한 내에 최초 신고한 경우 여러분들 되셨죠? 이거는 시험에 나오면 감사합니다. 저 여러분들 버튼 안 됩니다. 그렇죠? 너무 할 게 없어. 왜냐면 기한을 잘 지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은 뭐냐? 요게 뭐냐면 최초 신고 기한을 어겨서 최초 신고했어요. 일단 2번은 최초 신고 기한 어겨서 최초 신고했잖아요, 여러분들. 하지만 변경 신고 기한 전에 최초 신고한 경우. 변경 신고 기한 전에 최초 신고한 경우. 변경 신고 최초 신고를 먼저 했어야 변경 신고한 거 아닐까? 뭐가 달라요, 여기가. 그렇죠? 그다음에 3번은 뭐냐면 최초 신고 기한도 어기고 변경 신고 기한도 어겨서 최초 신고한 경우. 되셨죠? 해보죠. 그럼 이렇게 각각의 방법으로 신고할 경우에 세법은 어떻게 바라보냐? 해볼게요. 자, 1번은 쉽겠죠, 여러분들. 뭐냐면 최초 신고 기한을 잘 지켜서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했잖아요. 그죠? 그럼 1기부터 3기까지는 쭉 후입선출법으로 인정해 주겠죠? 시험에 나오긴 합니다만 쉬워요. 맞죠? 자, 이제 2, 3번이죠. 2, 3번. 알죠? 2, 3번. 자, 일단 우리가 동그라미 2번은 1기의 최초 신고 기한을 어겼죠. 그럼 세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재고자산의 최초 신고 기한을 어겨서 최초 신고하면 무신고로 본다라고. 무신고. 됐죠? 그래서 무신고. 됐어요? 자, 근데 조심하셔야 될 뭐냐면 야, 너 무신고 했으니까 재고자산 평가 인정하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무슨 말이냐? 뭐냐면 요 동그라미 2번에서 요때요 회사가 장부에 뭐 예를 들어 총평균법을 했대요. 총평균법으로 재고자산을 얼마로 했냐면 재고자산 1억으로 했대. 1억. 아셨죠? 근데 지금 장부는 재고자산 1억으로 평가한 거잖아요. 근데 세법이 뭐라고 하냐면 너 최초 신고 기한을 어겨서 최초 신고했으니까 무신고로 볼 거야. 무신고로 보니까 너의 평가 방법을 인정하지 않겠어.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않겠어. 그래서 평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재고자산 평가는 0이야.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타당하지 않아요? 타당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자산이 올라가면 자산 금액이 올라가면 이익은 어떻게 돼요? 올라가잖아요. 네. 자산하고 이익은 비례죠. 자산 금액하고 이익은 비례. 반대로 얘기하면 세법이 야, 너 자산 평가 방법 인정하지 않아. 무신고로 보니까 0으로 볼 거야 라는 건 자산이 세법이 적은 거잖아요. 그럼 이익이 적어지죠. 그럼 이익이 적어지면 세금이 어떻게 돼요? 적어져요. 세금 바보는 아니죠. 평가 인정하지 않을 거야. 자산의 평가하고 0이야. 세금 내지 마. 그죠? 세금사 도라이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 이 재고자산 평가에서 무신고하잖아요. 그럼 세법은 뭐로 보냐면 세법은 여기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해버려요.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무신고하게 되면 세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의 회사들이 쓰는 방법을 평가합니다. 그렇죠? 대부분의 회사들 여러분들이 배우셨지만 재고자산에서 선의소출법 많이 쓴다면서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배우셨어. 물가가 상승하면 누가 이익이 가장 커요? 선임이 가장 크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일반적으로 물가 상승하죠. 빵 되게 비싸요. 빵 1,400원짜리 살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물가 올라가가지고 포켓몬빵 2,200원. 2,200원, 2,200원. 저기 CU에서 포켓몬빵 사러온 건 아니었어요? 사러온 건 아니고 진짜 누가 저기 그 뭐지 원장님하고 다른 그 학생 고등학생 배고파요라고 해가지고 갔어요. 포켓몬빵이 있네, 있던데. 왜냐면 그때는 포켓몬빵이 좀 뭐라고 하죠? 좀 돌아다니는 잘 안 팔렸대요. 잘 안 팔린 게 아니라 없대요. 별로 없었대. 그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네 해가지고 사왔죠. 2,200원 하더라고요. 그 땅콩 미니 샌드 그 5개 들어가 있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생긴 거. 그게 2,200원. 짜증나서 막 찍혔는데 더 얄미워. 왜냐면 포켓몬 그 딱 찍으면은 포켓몬이 막 말을 해요. 아니 그 포켓몬 그 목소리가 들려요. 딱 찍은 포켓몬 말을 하더라고. 진짜인데? 진짜 여러분들 포켓몬 제가 흉내를 내면 여러분들 요거 더 먹을까 봐 저거. 네, 여러분 방금 표정이 안 좋았어요. 제가 흉내를 내면 하자마자 바로 소름이 돋았죠. 지금 하지 마라. 표정이 있었어. 진짜 나중에 한번 포켓몬방 사셔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막 포켓몬 말을 합니다. 그거 더 짜증나. 약 올리는 것 같아. 2,200원짜리 주고 샀는데 약 올리는 것 같아. 가보세요. 누구 약을 가려요. 옛날에는 그 먹고 버렸던 안 먹고 버렸던 스티커만 받고 500원짜리 근데 500원짜리인데 500원 명대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니 저 몰라요. 저 모릅니다. 저 1세대 포켓몬이면 좀 더 아닙니다. 네, 그걸로 저는 회장을 먹었거든요. 이제 다 먹어가지고 진짜 나 회장 그 뽑아주면은 너 그 없는 거 준다고. 이 권력의 상징. 자, 아무튼 여기 선입선출법으로 세법을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문제인데 뭐냐면 2기의 변경 신고 기한에 최초 신고했죠? 맞죠? 그럼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되죠.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신고 기한이 경과된 후에 최초 신고한 거죠. 몇 번하고 몇 번이 이 문구에 들어와요? 신고 기한이 경과된 후에 최초 신고한 경우. 그래서 2번하고 3번이 여기 들어오잖아요. 그죠? 법문구가 이렇게 돼 있어요. 법문구지 제가 만든 문구 아닙니다. 뭐냐면 변경 신고 기한 내에 변경 신고하면 변경한 사업연도부터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최초 신고를요. 변경 신고 기한 전에 하면 이건 여러분 최초 신고를 인정해줘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법문구가 참 말을 다 어렵게 했는데 여러분들 이 법문구를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최초 신고 기한은 어겼지만 해당 변경 신고 기한 전에 최초 신고하면 그때는 최초 신고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2기 때를 뭐로 간다는 거예요? 구입으로 이때부터 가는 거예요. 되셨죠? 그리고 3번. 그럼 3번은 최초 신고 기한도 어겼고 변경 신고 기한도 어겼죠. 맞죠? 근데 우리가 3기의 변경 신고 기한은 9월 30일이잖아요. 그러면 3기 변경 신고 기한 전에 최초 신고한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가냐면 3번은 이렇게 갑니다. 무신고. 근데 3기의 변경 신고 기한 전에 최초 신고했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때는 인정해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자, 넘어갈게요. 이거 보지 마시고 그냥 이거 제가 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돼요. 이거 무지하게 어려워.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신고예요. 자, 우리 회사가 계속 후입선출법으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근데 이제 우리 회사가 이제 6기서부터 총평균법으로 후입선출법에서 총평균법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보시면 우리가 6기의 변경 신고 기한은 여러분 6기 9월 30일이잖아요. 맞죠? 그럼 경우는 두 가지가 되겠죠. 그냥 꺼야 되겠네요. 꺼야 되겠어요. 자, 법인세와 피터의 만남. 한장. 축계 공부하시는 게 분명히 좋긴 해요. 맞죠? 공부는 축계 하라고 돼 있어요. 축계 따뜻하면 너무 공부가 안 됩니다. 제가 한게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축계 공부를 하고 있어요. 우선 이거 이 날씨에 에어컨 틀고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자, 뭐냐면 여기 자 경우는 해당 변경 신고 기한 전에 변경 신고한 경우 이게 19요. 그죠? 또는 해당 변경 신고 기한 지나서 변경 신고한 경우. 그죠? 그러면 우리가 1번 같은 경우에는 6기 변경 신고 기한 지켜서 변경 신고했잖아요. 여러분 총평균으로요. 당연히 얘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상식이에요. 총평균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렵지 않으실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2번 같은 경우에는 변경 신고 기한을 어겨서 변경 신고했죠. 그러면 그냥 기존의 방법을 적용을 해버려요. 기존에 우리가 최초 신고한 방법이 있죠. 포지션 추가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변경 신고 기한을 어겨서 우리가 변경 신고했으니까 기존의 방법으로 우리가 평가한 것으로 봅니다. 세법이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이건 세법에서 이렇게 보겠다, 이렇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장부에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장부는 총평균법 했겠죠, 지가 알아서. 근데 세법은 후입선출법을 보겠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기존의 방법으로 평가하겠다. 자, 근데 7기 변경 신고 기한 전에는 변경 신고한 거죠. 그럼 이때는 7기 때부터 총평균이 된다는 뜻이에요. 되셨죠, 여러분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의변경. 요 임의변경이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뭐냐면, 자, 임의 변경이 뭐냐면, 이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법상 평가 방법과 장부에서 평가, 여기서 평가는 재고자산입니다. 세법상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하고요, 장부상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일치하지 않을 걸 세법에서 임의 변경한다고 불러요. 아시죠? 우리가 예를 들어볼까? 요거죠. 요 대표적인 사항이 이겁니다. 뭐냐면 요거예요. 뭐냐면 장부에서요. 여기 요 2번 사례 있죠. 장부에서 2번 사례에서 총평균법을 했죠. 그럼 얘는 만약에 변경 신고 기한을 몰라. 그냥 자기가 무조건 총평균법으로 6기 때 변경 신고했잖아요. 그래서 방금 사례 가지고 하면 회사는 뭐로 했냐면 총평균 냈겠죠. 변경 신고 기한을 어겼어도 지가 잘난 줄 아나 그런 말 있잖아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총평균법 이렇게 한 거예요. 괜찮죠? 근데 세법은 뭐로 가야 되냐면 여기 후입선출법으로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게 일치하지 않죠? 이런 걸 임의 변경이라고 세법에서 붙인 거예요. 아시죠? 되셨나요? 자, 근데 조심하시게 될 뭐냐면 우리가 물가가 상승하면 총평균법하고 후입선출법 중에 뭐가 이익이 커요? 그렇죠. 후입선출법 이익이 가장 낮잖아요. 맞죠? 이익이 가장 낮으니까 이익은 이렇게 총평균법이 이 후입선출보다 이익이 크죠? 근데 임의변경했다라는 건 약속을 어긴 거잖아요, 여러분들. 굳이 배반한 거죠. 근데 총평균법이 이익이 높은데 세법에서 야 후입선출법을 해야 돼. 세금 적게 내 이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니, 장부에서 총평균법을 했는데 세법에서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해야 된다. 라고 해서 세법이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하게 하면 오히려 이익이 줄어버려요. 물가가 상승하면 후입선출법이 이익이 낮잖아요, 여러분. 가장. 세금이 준단 말이에요.
맞죠? 그래서 임의 변경하면 세법은 어떻게 바라보냐라는 거예요. 이렇게요. 임의 변경하면 세법은 선입선출법하고 세법상 평가 방법 둘 중에 큰 것으로 평가해버립니다. 그게 뭐냐? 이거 그거예요. 아까 장부는 초평균 했죠? 근데 세법은 어떻게 했냐면 야 너 호입선출법을 했다가 총평균법으로 변경신고했는데 변경신고 기한을 어겼으니까 너는 호입선출법을 해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만 하게 되면 세법이 오히려 세금을 줄여주는 거라고요. 물가가 상승하면. 맞죠? 그래서 세법은 물가가 상승할 때 선입선출법의 이익이 가장 크죠? 이 선입선출법하고 당초의 세법상 평가 방법하고 둘 중에 큰 것으로 세법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제재를 하겠다라는 거, 제재를. 이익이 커지면 세금이 커지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심하시게 임의 변경하면 꼭 선입선출법에 금액을 넣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많이 하신 실수가 뭐냐면 임의 변경했다라고 하면 세법상 평가 방법에 넣고 끝이에요. 그냥. 선입선출법에 안 넣어요. 이게 가장 문제예요. 꼭 반드시 선입선출법에 넣으셔야 돼. 아까 무신고했다. 세법은 선입선출법 평가한다면서요. 선입선출법에 넣으셔야 된다니까요. 왜냐면 선입선출법 날이 별도로 적혀져 있어요, 여러분들. 꼭 보여드릴게요. 알겠죠? 날이 중요함. 됐죠? 근데 여기는 제가 모르고 안 적어놨는데 이거는 제가 깜빡했어요. 뭐냐, 뭘 안 적어놨냐면 해보세요. 뭐냐, 보시면 약간 요 사진 요거 나중에 제가 사례 못 들어간 거냐면 회사가 이 1번 사례 있죠. 1번 사례 때 6기 변경 신고 전에 총평균 제대로 했대요. 아시죠? 세법 또 총평균 인정한다고 했었잖아요. 맞죠? 근데 장부에서 얼마로 평가했냐면 200원으로 평가를 한 거예요. 200원 평가. 근데 세법은 총평균법에 따르면 얼마냐면 300원이 평가거든요. 그럼 분명히 금액은 평가가 다르죠. 다르지만 둘 다 총평균법을 한 건 맞잖아요. 이건 임의 변경으로 안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나요? 다시 한번 타임 한국말 어렵긴 하지만 제가 한국말을 못하는지 한국어 어려운지 잘 모르겠고요. 뭐냐면 우리가 회사가 세법에서 요구하는 방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장부상 평가 방법과 세법상 평가 방법이 일치해요. 임의 변경이 아니죠. 아닌데 금액에 단순하게 착오가 있어가지고 세법상 평가 방법보다 장부상 평가 방법이 과소되거나 과대된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임의 변경으로 안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셨죠? 임의 변경으로 안 본다라는 건 세법은 선입선출법하고 당초의 평가 방법 둘 중에 큰 것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해볼게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 사례 들면 표정이 안 좋으신데? 예를 들어볼게요. 뭐냐면 자, 장부에서 아까 총평균 했죠? 맞죠? 총평균이 200이잖아. 200. 맞죠? 200. 근데 세법은 아까 호의선출법으로 가라면서요. 오케이? 호의선출법으로 갔을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금액이 150원이래요. 그럼 얘만 하는 게 아니라 선입선출법으로 따져본다면서 얘가 400이래. 그럼 둘 중에 큰 거니까 400으로 세법 평가하겠다는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오케이? 근데 이런 경우는 다르다고. 뭐냐면 자, 장부상 평가 방법도 총평균, 세법상 평가 방법도 총평균이래요. 근데 둘이 단지 금액만 다르다고요. 장부에서 착오해가지고 세법은 총평균법 300원이에요. 근데 장부는 총평균 200 했다고요. 그러면 얘는 방법은 같은데 장부가 착오를 일으켜서 금액을 잘못 적은 거예요. 그럼 얘를 만약에 임의 변경으로 보게 되면 선입선출법 400도 적어야 될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큰 거니까 세법은 400으로 평가하겠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얘는 임의 변경으로 안 보겠다라는 건 선입선출법으로 세법 평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둘 중에 큰 것을 안 하겠다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금액 차이만 조정해 주면 돼요.
무슨 말인지는 실기하면서 할게요, 여러분들. 표시만 들어오시면. 아셨죠? 그래서 단순하게 금액의 차고만 있고 장부하고 세법의 평가 방법이 일치하면 그때는 우리가 세법은 둘 중에 큰 것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금액만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차고 때문에.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무조정 이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자, 여러분 우리가 세무조정은 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올해로 듣고 하는 거예요? 올해로 듣고 하는 거예요? 아셨죠? 근데 정말 우리 개 같다라고 개 같은 게, 개 같은 게 들어온 애가 있어요. 뭐냐면 요 재고자산 쪽하고요. 나중에 배우시는 대손충당금 쪽이에요. 걔네들은 세무조정을 어떻게 하냐면 무조건 단기말 잔액의 차이를 조정하래요. 우리가 잔액이라는 건 여러분 자산부채 자본을 잔액이라고 하잖아요. 수익비용은 잔액이 다음 년 들어가면 0이죠. 이 말은 무적 차익을 세무조정하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 이렇게 해. 무조건 이렇게 돼 있어. 잔액은 누적. 무슨 말인지 하겠죠, 여러분들. 아시죠? 빨리 외우셔야 되고, 그렇죠? 그래서 보실게요. 뭐 어떻게 하냐 보시면, 자, 일기 말이래, 일기 말. 자, 일기 말에 장부상 재고자산은 100원, 세법상 재고자산은 120원. 되셨죠? 그럼 세법상 자산이 많잖아요. 이걸 뭐라고요, 여러분들? 세법상 자산이 많은 거. 유보라고 하죠, 유보. 맞죠? 우리가 유보니까, 유보면 가산주종 나와요, 차감주종 나와요. 맞죠? 가산주종 나오죠, 여러분들. 자, 근데 얘는 좀 특이합니다. 이름을 외우셔야 돼요. 얘는 이름이 좀 그지 같아요. 뭐냐면, 왠지 이거 재고자산의 평가 증 같죠, 여러분들? 맞죠? 재고자산의 평가 증이잖아요. 왜냐면 세법이 평가 증이죠. 이익이 커졌으니까. 얘를 평가감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참 그지 같죠, 진짜. 근데 왜 실제로 이렇게 나와요? 무슨 뜻이냐면, 곧 띄울 건데, 이렇게 할게요. 항상 여기 재고자산의 용어는 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가 재고자산의 평가가 감소되었냐, 증가되었냐까지입니다. 이거예요. 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상 재고자산이 세법보다 20이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얘를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검색해보시면 있다고 해요. 받아들이셔야 여러분들 법인세 하시는데 받아들이셔야지 여러분들.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증 있죠. 요건 세법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평가증은 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얘가 120, 얘가 140. 그럼 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상 재고자산이 세법보다 20원이 증가돼 있죠. 얘를 재고자산 평가증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있다고 해요. 아셨죠? 되시겠죠? 자, 그럼 우리가 유보니까 여러분들 가산조정이잖아요. 가산조정이면 입금 산입일 수도 있고 송금 불산입일 수도 있죠. 중요해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니까요. 지금 같다니까. 입금 산입이든 송금 불산입 하나 안 중요해요. 물론 얘는 송금 불산입 맞긴 해요. 입금 산입이랑 상관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이미 배우셔서 상품 티계정 알고 계시죠? 상품 티계정. 그렇죠? 뭐냐면 여기 상품 계정 차면이 1,000원이라고 하죠. 1,000원? 그럼 우리가 장부상 재고는 100이잖아요. 100. 그럼 100이면 매출원가는 900이죠. 장부는. 근데 세법은 120이니까 매출원가가 880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세법상 비용이 적어요. 자산, 기말재고 자산이 커지는 것만큼 매출 원가는 줄입니다, 당연히.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송금 쪽이 맞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유보니까 가산주정 입금 사입하셔도 된다니까요. 아셨죠?
저는 요 FM대로 설명드린 거고 우리 어떻게든 여러분들 법인세 문제만 잘 풀면 되잖아요. 맞죠? 그렇다고 이거 설명 안 드릴 수도 없고. 되셨죠? 이번님 했고 방금. 자, 그리고 이제 2기 중에 이제 2기가 됐어요. 우리 지금 2기에 세무 조정하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험에서요. 아셨죠? 자, 2기 중에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습니다. 그럼 거래가 없으면 2기 말에 장부상 재고 얼마예요? 거래가 없으면 100원이 똑같이 100원. 그쵸? 그 다음에 세법상 재고자산 얼마? 120원. 맞죠? 그럼 우리가 2기 중에 거래가 없으면 2기 때 세무조정 안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쵸? 근데 무조건 하래요. 단기 말에 차이가 나네? 잔액의 차이가 나네? 무조건 해. 무조건 하래요. 여러분들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꾸 그 표정 이상하게 지시면 안 돼요. 왜? 하라고 시켰어. 그러면서. 이런 애들 두 가지 했단 말이야. 두 가지 잘 나오는. 네. 그래서 이걸 하래요. 분명히 이 중에 차이가 없거든요. 하래요.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손금불세 다시 재고자산 평가가 6을 하래요. 조금 문제가 있죠. 뭐냐면 보셔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해볼게요. 자, 우리가 지금은 잔액의 차이잖아요. 그럼 얘는 엄밀히 얘기하면 1기 더하기 2기까지죠. 2기의 세무조한 거예요. 전체 세무조. 맞죠? 1기하고 2기 세무조 전체 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되셨어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건 2기 세무조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공식에 따르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1기의 세무조정을 반대로 1기를 빼주면 돼요. 그러면 2기의 세무조만 나오겠죠. 그럼 뭐야 이게? 이거 추인한다는 추인. 1기의 세무조정을 반대로 없애는 추인해주면 돼요. 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누적으로 세무조정하면 항상 누적은 과거와 단기의 합의 합, 과거와 단기의 합. 근데 우리가 세무조정은 단기 것만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과거를 없애주면 돼요. 없애주는 거 우리가 춘이라고 하면서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요런 애가 두 개가 두 개. 특히 재고자산은 시험에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래서 1기의 차이를 2기 때 없애주는 세무조정 하면 되고 추인이죠. 되셨어요? 이거 중요해 많이.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우리 아까 이게 두 번 했었죠, 여러분 방금. 근데 얘는 1기하고 2기의 합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기의 세무조정을 추인시켜버리면 되죠. 그럼 추인이니까 얘 마이너스이고 얘 송금산. 그죠?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하셔야 돼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게 2기의 세무조 두 번 한 거잖아요. 과거의 차이 없애주는 거, 과거의 차이를 없애주는 세무조 한 번. 그다음에 단기말 잔액 차이 세무조 한 번. 그럼 이 두 개 합치면 결론적으로 세무조가 안 한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0이죠, 0. 효과는.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많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이거요. 오케이? 네. 그래서 여기는 그 설명이에요, 여러분들. 요거는 2기말 잔액 차이가 20원이다. 맞죠? 근데 얘는 2기까지 차이니까. 맞죠? 2기까지. 그러니까 1기 차이 20. 2기 중에 차이는 0. 없는 거예요. 그래서 2기 말에 잔액 차이 20 발생한 거죠.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아까 기초의 차이를 단기초에 추인을 하면 결론적으로 20, 얘는 65, 20 마이너스 65, 20이니까 0이에요.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공식을 여러분들 무시하시고 방금 했던 제가 말로 한 거나 여러분 말로 한 걸 다 알고 계시면 돼요. 됐죠? 항상 단기까지의 우리 단기말 잔액의 차이를 세무정하면 항상 무적으로 세무정하는 거니까
우리가 항상 세무조정은 올해연도 거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의 차이를 반대로 우리가 없애주는 이거 추인해 주시면 되는 거야 항상. 아셨죠? 이걸 보지 마시고 오케이? 아셨죠? 무시하시고 이거는 괜히 만들었네. 무시. 자 이제 요것 좀 설명할게요. 보시면 자 이제 우리가 실기할 거 여기 재고자산 평가 조정명세서라는 서식입니다. 잘 안 됩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잘하네요. 여러분 말씀드리면 일단 누가증권 안 나오는데 시험에 누가증권은 시험에 말문제안 대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누가증권 안 되고요. 재고자산 평가조정 명세서만 됩니다. 일단 난이도는 여기 하라고 돼 있는데 솔직히 하는 아닙니다. 일단 무시하실 거 끝이 돼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앞으로 세무조정 하실 때 뭔가 아니 세무조정이란다. 뭔가 등록하실 때 여기 번호 있죠. 네모 1, 네모 2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순서라고 생각해요. 순서. 앞으로 아시죠? 여기 색깔 있는 거. 네모 1, 네모. 되셔요? 등록한 순서 1, 2. 아시죠? 우리 아까 보신 거 보이시죠? 여러분? 제품, 상품, 반제품, 재고, 원제품 이렇게 좀 나눠줬다면서요. 그쵸?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여기는 왜냐면 장난을 치면 낚이거든요. 여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 조심하세요. 이거 여기는 좀 잘못되어 있는데 뭐냐면 여기 좀 오해하기 좋으신데 여기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신고일이에요. 여기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신고일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볼게요. 보시면. 자, 들어보실게요. 예를 들면 자, 우리 회사가 들어보실게요. 우리 회사가 최초 신고를 2001기 5월달 했대. 5월달. 아시죠? 최초 신고를 다음 연도가 돼야 되겠죠. 다음 연도 5월달에 신고했대. 최초 신고를요. 되셨어요? 최초 신고했대요. 그럼 그 인정, 불인정? 불인정처럼 최초 신고했으니까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래서 불인정이에요. 근데 회사가 신고를 그렇게 했대요. 그럼 왠지 여기 신고일에 우리가 5월달 넣어야 될 것 같잖아요. 5월달 넣어야 될 것 같고 세법에서는 그 신고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기 신고일은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원모 타임 하나 더 뭐냐면 회사가 일단 최초 신고는 제대로 했어요. 만약에 최초 신고를 2017년도에 했다면 2017년도 최초 신고를 근데 변경 신고를 언제 했냐면 2022년도 11월 달에 한 거예요. 2022년도 11월 달에 변경 신고했대요. 최초 신고는 2017년도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신고일에 몇 월 달이면 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최초 신고일만 인정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신고일은 최초 신고만 인정하는 거잖아요. 조선말 이해되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그 뜻입니다. 되셨죠, 여러분들? 네. 자, 그리고 여기 신고 방법인데요. 말 그대로 여기는 회사가 신고한 방법을 적으시는 겁니다. 됐죠? 근데 여기를 나중에 검색해 보시면 무신고도 있어요. 무신고. 회사가 무신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평가 방법. 요거는 우리가 회사가 실제로 평가한 방법이 아니라 세법상 평가 방법, 세법상 평가 방법. 회사가 세법 바꿀게요. 여기는 세법상 평가한 방법으로 가시면 돼요. 세법상 평가 방법. 여기가요. 그래서 회사가 신고한 평가 방법하고요. 세법상 평가 방법 있죠, 여러분들. 응?
요게 적, 부는 다르다라는 거고 적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고 방법과 평가 방법이 적합하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치시면 됩니다. 이거는 실제로 문제를 풀어보셔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거든요. 문제 풀면서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평가 조정 계산 보시면 여기 자, 여기 과목은 우리가 재고자산 평가잖아요. 맞죠? 그래서 여기 코드에서 뭐 제품이면 제품, 뭐 제공품이면 제공품, 원재료면 원재료 찾으면 돼요. 맞죠? 그리고 여러분들 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같은 거 주면 넣으시면 됩니다. 아시죠? 근데 보시면 여기는 말 그대로 회사가 장부에 적은 단가하고 금액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자, 근데 저거 뭐냐 말 그대로 아까로 따지면 만약에 회사가 아까 변경 신고 기한을 어겨서 아까 변경 신고 기한 어겨서 총평균법을 했었죠 아까. 그럼 여기에는 회사가 총평균법을 했으니까 총평균법에 따른 재고자산의 금액을 넣으시는 거예요. 되셨어요? 근데 변경 신고 기한 어겨서 아까 총평균법 했었잖아요 회사가. 그럼 세법은 당초에 적용해오던 후입선출법을 평가한다면서요. 그럼 여기는 세법상 후입선출법 넣으셔야 돼요. 이게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장부상 평가는 총평균인데 세법은 후입선출법이 둘의 차이가 발생하죠. 이거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의무변경이라고 했잖아요. 의무변경이면 세법은 그냥 이 방법만 쓰지 않고 선입선출법하고 세법에서 평가하는 방법 둘 중에 큰 것을 한다면서요. 그래서 여기 보이세요? 여기 주의하셔야 돼요. 여기 파이포라고 해요. 파이포. 이게 선입선출법이에요. 그래서 선입선출법이 무신고나 의무변경할 때 세법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다면서요, 여러분들. 꼭 반드시 여기다 적으셔야 돼요. 이거 안 적는 문제 진짜 많아요. 그렇죠? 무신고하거나 의무변경하면 여기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아셨죠? 네, 무신고나 의무변경 아니면 여기다 안 적습니다, 여러분들. 이건 좀 연습을 해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네. 자, 그리고 조정액은 우리가 자산하고 부채 이런 것들 건바이 건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시험에 3개의 세무조리 나오면 3개를 다 하셔야 돼요. 건바이 건으로. 그 말은 원샷으로 하지 마시고 각각 나올 때마다 하셔야 돼요. 그래야 실수를 안 하십니다. 이건 우리가 한 번 하면 지읒되는 거 어디서 봤냐면 진행률 할 때 봤었죠, 여러분들. 퉁쳐서 해버리잖아요. 띄울 때 각각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한번 연습해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교재 펴시고 교재 몇 페이지 펴주시냐면 446페이지. 446페이지입니다. 자, 여러분들 446페이지에 그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보이시죠? 거기 여러분들 회차 적어주시면 됩니다. 많이는 없어요. 회차 적어주면 돼요. 자, 일단은 회차가 첫 번째 80. 그 다음에 84. 84. 네, 그 다음에 88. 84, 88. 요 이후로 출제가 안 됐어요. 88 이후로 좀 끊겼습니다. 제가 끊어냈습니다. 좀 자, 그리고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은 447페이지에 예제 따라하기 가지고 하겠습니다. 자, 회사 401번 무궁무로 좀 여러분들
돌려주시고 세무 1급으로 세팅해 주셔야 돼요. 어제 세무 1급 해가지고 세무 2급으로 세팅돼 있었을 거예요. 소득세랑 다 녹화해 놨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십시오. 네, 가시고 일단은 여기 좀 들어가시죠. 법인 조정에서 여기 재고자산 평가 조정 명세서 여기입니다. 들어오시고. 자, 이제 문제 좀 하나씩 읽어볼게요. 하나씩 보면서 하죠, 여러분들. 그 제품 한번 하고 입력하고 계속 진행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할게 그냥. 자, 일단 제품부터 보시죠. 자, 보니까요. 제품은 회사가 평가 방법을 2010년 3월 31일에 신고했대요. 그러면 요 회사 제때 신고했나요? 제때 신고했죠, 여러분들. 뭐로 신고했냐면 최초 신고를 후입선출법으로 했답니다. 그리고 회사의 평가 방법도 후입선출법. 잘한 거죠, 여러분들. 그럼 회사는 그 중에서 얼마로 평가했다는 얘기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쪽 8,250만 원. 여러분 이렇게 줘요, 이렇게. 후입선출법으로 평가했으니까 회사는 8,250만 원으로 평가를 한 거잖아요. 올해 연도 말에. 계셔요. 근데 세법도 후입선출법 인정하겠죠. 그렇죠? 세무조정이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입력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다 하셔야 되는 입력을. 세무조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해보죠. 그 자료 1, 자료 2, 자료 3 보시면 제품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 신고일 언제 입력해요? 그렇죠, 잘했죠. 2000년 03월 31일 되셨어요? 자, 그럼 회사가 뭐로 평가했다라고 되어 있냐면 신고를 후입선출법으로 신고했죠. 그죠? 후입선출법 신고. 네.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위쪽에 무신고도 있어요. 00번 참고하시고 맨 위에 있으니까 이거 좀 조심하시고요. 회사가 신고 안 했으면 무신고잖아요, 여러분들. 후입선출법. 자, 그 다음에 평가 방법. 또 우리가 여러분들 세법도 인정하죠? 그죠? 세법도 인정하니까 후입선출법 인정. 그죠?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 둘이 일치하면 알아서 동그라미를 겁니다. 일치하네. 그죠? 어디 우리가 비고는 안 한다라고 했었을 거야, 아까요. 그러면 일단 여기 1번 했고, 이제 2번 쪽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하는 게 재고자산 중에 제품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의 코드 커서를 놓으시고 F2로 제품 해당 재고자산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품이죠. 네.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는 안 줬어요. 맞죠? 그래서 넘어오시면 됩니다. 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얘를 최소화시킬게요. 보여드려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 회사가 여러분들 장부에 뭐로 했냐면 후입으로 했죠. 그 금액이 얼마였어요? 8,250만 원이었죠? 네, 8,250. 근데 세법도 평가 방법이 후입선출법 맞아요. 세법도 여기 8,250인 거죠. 그죠? 단가는 없으니까 입력 안 하시면 되고요. 단가 있으면 입력하시는 거고. 네, 그래서 세무조정은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입력을 꼭 하셔야 돼요. 자, 이제는 제공품 보겠습니다. 제공품. 자, 제공품 보시면 회사가 무신고했대요. 맞죠? 무신고했고요. 자, 그리고 회사가 신고한 평가 방법도 무신고가 맞아요. 되셨죠? 자, 근데 보니까 회사가 평가 방법을 뭐로 했냐면 총평균법으로 했죠, 여러분들? 맞죠?
보니까요, 뭐냐면 그 자료 1번에 자료 1번에 자 자료 1번 보니까 자 제공품에 대하여 당기 10월 30일에 선입선출법으로 평가 방법을 신고하였다라고 돼 있죠. 그죠, 여러분들? 자, 근데 그럼 얘는 지금 최초 신고를 이때 한 거죠. 아예 신고를 안 했다가 최초 신고를 10월 30일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얘가 만약에 9월 30일 전에 최초 신고했으면 인정이죠, 세법도. 근데 어겼으니까 이거 인정 안 할 거란 말이에요. 되시겠어요? 그럼 여기 우리 반제품 및 제공품은 신고일자가 언제예요? 저 비워놓으셔야 돼요. 왜 비워놓으셔야 되냐면 일단 무신고했죠. 그리고 최초 신고를 변경 신고를 어겨서 최초 신고했으니까 세법은 요 신고일 세법상 인정하는 신고일이라면서요. 세법은 두 가지 무신고했고 그다음 변경 신고도 제때 안 했으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세법은 이 신고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법에서 인정하는 신고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조심하셔야 되겠죠, 이거. 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세법은 여러분들 이거는 아까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잘 됐구나.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까 제가 잘못 넣었는데 요 신고 방법은 세법상 인정하는 신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세법상 인정하는 신고 방법 아시죠? 요게 세법에서 인정하는 신고 방법. 오케이? 예. 그리고 여기는 평가 방법은 회사가 평가한 거. 이렇게요.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이 같이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신고일이 세법에서 인정하는 신고이니까 세법에서 인정하는 신고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셨다면 세법은 이거 무신고로 보는 거잖아요. 맞죠? 세법상 신고 방법은 무신고가 되겠죠. 이해되시겠나요? 참 바로 어렵죠, 한국말. 그래서 2번하고 3번은 세법상이라고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야지만 실수를 안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세법은 신고 방법이 무신고죠, 무신고. 그죠? 만약에 얘가 선입선출법으로 제때했더라면 선입선출법이 되는 거고, 오케이? 여기 무신고 있죠, 여러분들? 무신고. 자, 근데 회사는 뭐로 평가했대요? 그렇죠? 거기 총평균법으로 회사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이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회사는 장부에 총평균법을 한 거예요. 총평균. 두 개가 일치하지 않죠, 여러분들. 그죠? 두 개가 일치하지 않고 그다음 비고라는 입력 안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두 번째 코드 입력을 하셔가지고 세부 좀 하셔야 되겠죠. 자, 일단 과목은 제공품이었어요. 회사가 뭐로 평가했다라고 돼 있냐면 총평균법으로 했다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총평균법에 따른 금액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853만 원? 그죠? 53만 원. 되셨나요? 여러분들 여기 15번에 얼마면 돼요?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 회사가 지금 총평균법으로 하긴 했지만 이거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죠. 그럼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세법은 그러면 너는 평가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었죠. 무신고니까 선입선출법으로 할 거야 라고 썼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선입선출법을 넣으시는 분이 수두룩합니다.
여기다 넣으시는 게 아니라 여기 선행선출 무신고 임의병시 여기가 별도로 있어요. 요란에 입력하시는 거예요. 요란에. 아셨죠? 그럼 일단은 세법상 신고 방법은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하는 게 맞지만 여기에 무신고 임의변경시가 있어요. 그 말은 여기 입력 안 하시는 겁니다. 되시겠어요? 이거 리얼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에 별도로 있다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그럼 얘는 여기 무신고 임의변경 시 세법은 선입선출법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얼마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892만 원이 들어가야 되겠죠? 892만 원. 네. 그러면 이거는 세법의 평가감입니다, 여러분들. 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가 재고자산이 평가가 감소돼 있어요. 맞죠? 그럼 자산이 세법이 많으니까 이거 누구일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죠? 건 바이 건으로 하셔야 되니까 여기 조정부분 눌러보시면 돼요. 그럼 평가감이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아래. 맞죠? 조정부분 눌러보시면 이렇게 아래 재고자산 평가감이 뜰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익숙하셔야 된다고 여러분들. 아셨죠? 일단 먼저 다 지우고 할게요, 저는. 네. 그럼 여기에 우리 지금 한 건 제공품 평가감이었죠, 제공품. 그래서 이 과목의 제공품 없는데 양아치네. 제공품이 없어. 제공품 차별하죠, 여러분. 제공품 차별. 그럼 그냥 이거 쓰셔도 돼요. 그냥 어차피 제공품 재고자산 중에 하나니까 그냥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캥기죠? 좀 마음이 불안하신 분 직접 입력 있잖아요. 직접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런 거 가지고 딴지 걸진 않아요. 재고자산 평가감. 자산이 세법이 많으니까 일단 가산조정줄이 돼야죠. 가산조정이 여기 넣어야죠. 가산조정. 금액은 여기 아래에 있는 39만 원. 그죠? 나올 때마다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 방에 하시면 지읒되는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로. 39만 원. 되셨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재료 하겠습니다. 원재료. 자, 원재료 좀 볼게요. 자, 여러분들 원재료 보니까 제때 최초 신고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뭐라고 신고했냐면 저 총평균법으로 할게요 라고 신고를 했고요. 그리고 회사가 총평균법으로도 평가를 실제로 했어요. 그죠? 그럼 세법도 신고한 평가 방법은 총평균법 인정하겠죠? 그죠? 근데 아래 자료 2번 보시면 자료 2번? 자료 2번. 자, 원재료는 차고라고 보이죠? 차고? 차고로 장부에 2,750만 원을 계상했다라고 돼 있죠. 근데 제대로 하려면 얼마로 해야 돼요? 그죠? 2,680만 원이 제대로 된 총평균법에 따른 평가 방법이잖아요. 평가 금액이죠. 맞죠? 그럼 얘는 금액은 달리했지만 둘은 총평균법 일치해요. 장부도 총평균, 세법도 총평균이니까 이건 임의변경은 안 봐요. 알죠? 임의변경으로 안 본다라는 건 세법은 선입선출법은 평가를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해보죠. 여기 원재료 신고일 언제? 그렇죠. 2010년 3월 31일. 2010년 3월 31일. 자, 세법상 인정하는 신고 방법은 이것도 총평균이 되겠죠, 여러분들. 총평균. 장부에서 평가를 총평균. 맞죠? 둘이 일치하면 임의변경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죠? 자, 그럼 아래에다가 원재료 맞나? 원재료. 원재료. 네. 그럼 회사는 얼마로 평가했대요, 원재료? 2,750만 원으로 했다라고 돼 있죠. 이제 세법은 총평균 그대로니까 2,680이 제대로 된 총평균법에 의한 평가 금액이잖아요. 680. 그죠? 그리고 얘는
무신고나 임의 변경이 아니니까 여기다 넣으시면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 이거는 세법, 이게 세법? 이게 장부니까 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가 증가돼 있네요. 맞죠? 재고자산의 평가가 증가. 혹시 세법이 자산이 많아요, 적어요? 적죠? 적으니까 뭐가 돼야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유보가 돼야죠. 마이너스 유보는 가산조정, 차감조정. 차감조정이죠, 여러분들. 조정 등록 누르시면 안 돼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이거 퉁쳐서 되어 있죠? 요 두 개에서 마이너스 31만 원이거든요. 맞죠? 마이너스 유보가 31만 원이 퉁치면 그래서 조정등록 누르시면 이렇게 퉁쳐가지고 돼 있단 말이에요. 맞죠? 근데 이거 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여기는 70만 원 입력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이거 조심하시고. 이거 원재료죠, 원재료? 원재료. 또 원재료도 있네요. 그죠? 그럼 얘는 원재료 평가 증이 맞는 말이죠. 되시면 금액은 70만 원. 자, 이제 핵심은 저작품이 핵심이 저작품. 저작품이 핵심입니다. 자, 저작품 일단 먼저 표 좀 볼게요. 저작품. 자, 저작품 최초 신고 제때 잘했나요? 못했나요? 잘했죠. 2010년 3월 31일 날 했으니까 일단 세법도 여기까지 인정. 그때 회사가 신고를 뭐로 했냐면 총평균법으로 신고를 했어요. 갑자기 회사가 평가를 한 건 후입선출법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왜 그런지 자료 3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료 3번 보니까 자, 저작품에 대해서 종전에 총평균법으로 우리가 신고를 최초했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회사가 후입선출법으로 당기부터 평가 방법을 변경하기로 했대요. 그리고 당기 10월 5일에 이에 대한 변경 신고를 했대요. 그럼 이거는 변경 신고 인정 못하. 그래서 인정 안 되겠죠. 9월 30일 이후에 한 거, 나중에 한 거니까. 맞죠? 자, 그러면 저작품을 오셔서 여기 신고일은 몇 월 며칠일까요? 그렇죠. 10월 3월 31일이 되겠죠. 그렇죠? 변경 신고를 잘못했으니까 인정하지 않는 세법상 신고일이잖아요. 그렇죠? 2010년 3월 31일. 세법상 신고 방법 뭐를 인정해요? 처음에 했던 여러분들 총평균법만 인정하는 거잖아요. 변경 신고 잘못했으니까. 여기 총평균이 되겠죠, 여러분들. 근데 회사는 뭐로 신고했어요? 뭐로 평가했어요? 그렇죠. 후입으로 했죠, 후입으로. 후입으로 했다. 그래서 후입. 이 두 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얘는 임의 변경입니다. 임의 변경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선입선출법에 넣어야 되겠는데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아래에 저작품. 회사는 후입으로 했으니까 후입선출법에 따른 평가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후입선출법이 92만 7천 원이네요. 92만 7천 원. 근데 세법은 신고 방법이 뭐예요? 당초에 뭐로 했었어야 돼요? 그렇죠. 총평균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총평균법에 따른 평가액이 94만 5천 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맞죠? 왜냐면 임의 변경이니까 여기 임의 변경 시에 선입선출법 금액 넣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맞죠? 이게 핵심.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게 97만 원이 선입선출법에 대한 금액이. 그러면 세법은 이거죠. 세법은 이 둘 중에 큰 것을 평가하잖아요. X.
맞죠? 큰 거니까 세법은 얘로 평가하겠다라는 세법. 맞죠? 97만 원. 근데 장부는 92만 7천 원으로 평가를 했으니까 맞죠? 이건 평가 가미 되겠네요. 맞죠? 세법 입장에서 장부가 가미돼 있어요. 4만 3천 원만큼. 세법이 유보적 자산이 많으니까 가산 조정에 4만 3천 원 하시면 되겠네요. 조정 번호 누르시고 여기에 아주 가산 조정이니까 입금산임 및 송금불산 이준입니다, 여러분들. 저장품 없네. 얘도 똑같이 그냥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할게요, 그냥. 4만 3천 원. 되셨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그냥 기출문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출문제집 피시고 453페이지 기출문제집 454, 83입니다. 83 기출문제집 453 기출문제집 453 84회 여기에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 계산은 841이 되겠죠. 841 계산은 841번 김해물산 있고요. 얘는 뒤에 없어요. 아무것도.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여러분 7분 정도 드릴게요. 7분이면 할 수 있겠죠. 오래 걸리진 않기 때문에 7분 드리겠습니다. 입력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싫어하시는구나. 자, 보실게요. 일단은 제품부터 먼저 보죠. 자, 일단 회사가 여기 제품에 대해서 선입선출법으로 신고하고 평가했대요. 그죠? 그리고 아래 여기 있죠. 제품은 1기 신고 기한 2014년 3월 31일에 최초 신고 잘했죠? 잘했고 선입선출법에 따른 세법도 900 그렇죠? 대신 입력은 주시고 어렵지 않으시겠네요. 이쪽에 제품 있죠? 제품 2014년 3월 31일 제때 신고. 그 다음에 세법상 인정하는 거 선입 장부도 선입선출 평가 그렇죠? 아래 제품 장부 선입 세법도 선입 차이는 없음. 이렇게 되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되셨죠? 잠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제공품. 자, 제공품은 여기 뭐 제품과 원재료라고 했으니까 뭐 제공품은 최초 신고 안 했네요. 자, 근데 최초 신고로 돼 있죠. 뭐냐면 올해 연도 2022년 10월 30일에 총평균법으로 했는데 그럼 얘는 변경 신고 기한을 지나서 최초 신고한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무신고. 그죠? 세법은 무신고로 오겠죠. 근데 회사가 뭐로 했냐면 요거 총평균법으로 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회사는 여기 총평균 650만 원 한 거죠. 그대로. 세법은 이거 무신고로 보잖아요. 무신고니까 세법은 선입선출법으로 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세법상 평가액이 되겠습니다. 750만 원이. 이렇게 되셨나요? 여기. 그래서 세법에서는 신고일을 인정하지 않죠.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신고일이니까 여기 신고일은 없어요. 또 그다음에 세법은 이거 무신고로 보겠죠. 근데 장부는 총평균으로 했단 말이에요. 되셨나요? 제공품에 대해서 회사가 총평균법에 따른 650평가. 세법은 무신고니까 일단 여기 넣고 항상 무신고하고 의무변경 세법은 여기 무신고하고 의무변경이면 선입으로 보잖아요, 여러분들. 선입선출법에 따른 금액 750만 원에 집어넣으시면 될 거예요. 네, 되셨어요? 여기는 평가감이 되겠죠? 제공품 평가감. 네, 여기 재고자산 평가감 100만 원이고 되셨죠? 네,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여기 2014년 3월 31일에 제때했죠? 그때. 근데 회사가 여기 원재료에 대한 평가 방법을 총평균법으로 했대, 회사가. 맞죠? 회사가. 근데 착오로 인해 가지고 과소평가했대요. 그죠? 그래서 보니까 회사가 이렇게 된 거죠. 뭐냐면 세법은 총평균법에 따르면 250이거든요. 근데 장부는 220. 이게 장부죠. 근데 장부가 얘도 총평균. 총이라게 총. 얘도 총평균, 얘도 총평균인데 착오에 의한 거니까 얘는 임의 변경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되셨어요? 그래서 여기 원재료는 세법에서 인정하는 신고일 2014년 4월 31일이고요. 세법상 신고 방법 총평균, 장부도 총평균 일치 임의 변경 아닙니다. 그죠?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장부가 착오로 220 했죠. 근데 세법은 250이고 얘는 임의 변경 아니니까 여기 퓨퍼에 넣으시면 안 되고 세법에. 그럼 세법에서 바라볼 때 장부가 30만 원이 감소돼 있네요. 그래서 평가감. 여기 뭐 원재료 평가감이라고 하셔도 되고 여기도 재고자산 평가감이라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이 정도 뭐 신경 쓰지 마시고. 네, 되셨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큽니다. 죄송합니다. 자,
오프라인 하는 것처럼 잘 못 잤어요. 자, 11시 45분에 11시 45분이니까 11시 55분에 여러분들 마지막 교시 하겠습니다. 네, 바로 할 수 있어요.